확장적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방어하겠다는 것,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과 함께 재정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이번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내년은 확실히 좀 써야 할 때다, 이런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당장 굶게 생겼는데 돈만 쌓아놔서 뭐 하겠냐라는 이제 생각이 깔린 건데요. 재정 건전성이 다소 나빠지더라도 이 재정 투입을 늘려서 경기 방어에 좀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도 이 국가 채무 비율을 언급하면서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이 양호하기 때문에 재정을 확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좋으니까 당장 몇 년간의 약간의 적자는 괜찮다, 이런 식의 반응으로 해석이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습니까? 일단 국가 채무 비율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현 상태에서는 2023년 정도가 되면 40% 중반까지 이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OECD 평균이 한 100%,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100%가 넘고 일본이 한 200%가 넘는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재정 건전성은 양호하다라는 낙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성장이 둔화가 되면 세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세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재정 건전성 역시 더 빠르게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일부는 선심성 예산이 좀 끼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공교롭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총선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또 노인, 또 지역 표심을 좀 겨냥했다는 의구심이 들 만한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내년에 2조 원 넘게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대표적입니다. 예. 이 일자리 안정자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정부가 시작한 정책인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아시다시피 2.9%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명분도 좀 약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소를 시사했던 직접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0% 정도 늘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자리 예산이 늘어난 정도의 폭에서 전체 75%, 76% 정도가 이 노인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단기 일자리 논란이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대규모 토목공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던 이 과거의 정책 방향을 뒤집고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이 전체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을 늘렸다는 점도 선심성 예산 논란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